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라인투비의 대표이사 김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역직구 시장 공략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 현황 분석,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역직구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투비라는 회사가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요. 저희 회사는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 주로 화장품을 중국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KOL188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의 소비자한테 B2C로 직접 수출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코리아나 화장품에 오래 근무를 했고,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사업부장을 하다가 지금은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진행하던 것은 저희가 LG생활건강의 중국의 카오라 플랫폼의 수권 벤더였고요. 그 뒤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수권 벤더이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또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직구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은 그런 상황과 다르게 굉장히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도 굉장히 급속히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역직구 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보시는 바와 같이 임의용 화장품에 대한 중국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직구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역직구라는 것은 저희가 해외 직구를, 외국에서 이제 저희가 물건을 사면 해외 직구라고 하고요. 반대로 한국에 있는 상품을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걸 역직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이런 곳에도 우리나라 상품들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역직구라는 시장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국의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역직구 시장 규모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큰데요. 중국의 역직구 시장 규모가 총 1조 6,900억 위안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기준이고요. 이 중에서 이건 이제 교역량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수출액만 해도 수출액은 1조 1,200억 위안이고,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수입액, 중국 입장에서 수입액만 따져도 5,700억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3조가 한참 넘는 그런 큰 돈이 이 시장에 풀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역직구 시장의 이제 트렌드를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국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광군제라고 부르는 11월 11일에 알리바바 그룹에서 진행을 하는 행사를 가장 이제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알리바바의 매출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8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84조 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루 동안의 매출인데요. 그렇다 보니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광군제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고, 6.18이라고 하는 이제 진동에서 주체로 하는 그런 행사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리바바에서 주체로 하는 광군제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1년 매출의 30% 정도를 광군제에서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 시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9월달, 빠르면 8월달부터 준비를 시작해서요. 대부분은 10월 초나 중순 정도까지는 입고가 되어야, 중국 쪽에 이제 입고가 되어야 방송에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름 시즌부터 좀 준비를 미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직구족, 해외에서 직구를 하는 인구 수는 지금 1.58억 명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증가 추이는 많이 줄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직접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이는데요. 대부분에 있는 이런 인원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인터넷 환경에 조금 더 친숙한 젊은 세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를 하는 채널은 티몰 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카오라 같은 크로스보더 전문 플랫폼들이 있고 크로스보더를 전문으로 하는 매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구매 대행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대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직구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좀 봤는데요. 판촉 행사가 물론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인들의 추천이나 여기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왕홍들이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시장의 조금 특이성 때문에 그렇는데요. 중국에는 굉장히 가짜 상품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인이 추천을 한다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하는 유명인이 추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먹히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왕홍들 시장 같은 경우에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왕홍 시장이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도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왕홍들의 변별력이 상당히 없어진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왕홍 시장이 줄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대형 왕홍들을 활용해서 이제 매출을 할 수 있겠지만 중형 이하의 왕홍들, 예를 들어서 뭐 팔로우가 1000만 명 이하의 이런 왕홍들을 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이용을 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왕홍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중국 시장, 특히 이제 타오바오 시장에서 왕홍을 하는 사람들이 뭐 팔로워가 1000만 명 있다, 뭐 2000만 명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매출을 시켜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매출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왕홍을 그냥 무턱대고 왕홍 마케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역직구 시장의 플랫폼 점유율을 보면 원래 이제 티몰이 이제 중국에서는 가장 큰 이제 플랫폼이긴 한데요. 역직구만 놓고 보면 카오라가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티몰 글로벌, VIP, 진동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하고 SNS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것을 꼭 그 자국에 있는 것을 구매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미국의 시장에 있는 그런 상품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국경이 무너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뭐 브랜딩을 하실 때 국내만 보고 브랜딩을 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좀 성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하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접해 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지리적 여건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브랜딩을 한다거나 상품을 런칭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하고 교역을 할 때 어떤 일을 시작을 했었냐면요. 중국의 건설은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은행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데요. 한 5, 6년 전에 중국에서 중국의 공산당에서 이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그런 명목하에서 여러 국유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런 플랫폼들을 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중국의 건설은행이라고 하는 큰 은행의 쇼핑몰에 한국 화장품을 입점시키는 일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 이제 시작됐던 것이跨境이라고 부르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구가 중국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들의 대부분이 블랙 컨테이너나 아니면 따이고우나 이런 식으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밀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계속 그렇게 놔둘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跨境이라고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구를 만들어 줬고요. 그 특구를 통해서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은 점이 있냐면 비관세 장벽, 예를 들면 위생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생허가가 없더라도 이제 바로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B2B 같은 경우는 어렵고요. B2C에 한정해서 그런 시장을 열어줬는데요. 제가 그 일을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봐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화장품 한 150여 개 브랜드들을 중국의 그 건설은행 쇼핑몰에 런칭을 시키면서 이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제조사의 대표님들이나 임원분들하고 많이 이제 겪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좀 의아스럽고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어떻게 해야 이제 중국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냐. 사실은 이거는 중국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하셔야 이제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데요. 근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의아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이 이제 소비자한테 어필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요소에는 저는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이제 첫 번째 설명할 것은 이제 제품력입니다. 물론 이 제품력은 어쨌든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솔직히 이 제품력에 대해서 제조사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품을 들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하실 때에도 대부분 제조사의 대표님들이나 특히 이제 이공대 출신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신 그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원료를 사용했고 특허받은 원료를 사용했고 이걸 연구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런칭을 시키면 언젠가 소비자들이 이걸 알아주고 충분히 이 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품이 성공하는데 제품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런칭되고 있는 제품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이제 OEM으로 생산하거나 ODM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 3천만 원 정도만 들고 가면 품목 하나를 런칭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술력을 갖춘 그런 OEM 회사들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오히려 제품을 써보고 사는 경우보다는 제품의 외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품을 만드실 때 조금 재미있는 부분을 강조하시든지 아니면 뭐라도 소비자들한테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미있는 것들을 가미된 이런 상품들을 런칭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 제품력에 대해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것들은 그 10%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한 1,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상품에 대한 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화장품이 이제 약품은 아니잖아요.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발라보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클레임 없고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런 상품의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그것보다도 오히려 디자인을 조금 더 독특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게 만든다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사실 그 디자인 경쟁력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는 원가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톤을 박스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만들게 되면 보통 이제 뭐 그냥 기본적인 박스에 기본적인 디자인을 해서 뭐 5도 인쇄 정도, 7도 인쇄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조그마한 상자 같은 경우에 한 200원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돈을 들여서 중국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소싱을 해온다라고 하면 금박에, 엠보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원가를 절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품질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가를 절감해서 품질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원가로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공급을 받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원가 경쟁력 이꼴 디자인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런칭을 하면 언젠가는 그 소비자들이 알아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언젠가가 대표님들의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알리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이럴 마케팅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마케팅을 하셨습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바이럴 마케팅 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제품명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제품명을 일단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키워드 마케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저한테 한 문장으로 어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실 한 문장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제품 한 문장 안에는 이 제품에 대한 키워드들이 다 녹아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찾을 때 우리 제품이 거기에 검색이 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요즘 관심사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로 우리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마케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하다못해 제품을 하나 런칭했는데 런칭하기 전에 제가 여쭤볼 때 늘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이 제품 런칭하실 때 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라인 하나 런칭하는데 이번에 몇 억이 들었습니다. 뭐 3억이 들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1억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또 같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책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얼마나 집행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시원하게 얼마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 단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한 10% 정도 쓰려고요. 그럼 뭐의 10%입니까? 매출액입니까? 이익입니까? 그러면 뭐 매출액이 10%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팔려야 광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거냐 거기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되셔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하시는 것만큼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셔야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제대로 런칭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팔 거냐는 겁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팔 거냐. 그러면 이 유통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격 관리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소비자한테는 얼마에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 중간 단계 유통에 거쳐갈 때는 어느 정도 마진을 줘야 되고 우리가 중국까지 생각한다면 거기에 물류비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서 물류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원가가 처음에 산정이 돼야 되고요. 우리 마진까지 포함해서요. 이 원가가 산정이 되었을 때 그 원가에 어떻게든 우리가 제품을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품만 만들어 놓으시고 제품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뭐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애를 낳는데 학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세월대 가기를 바라는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고 한국 화장품에 대한 위상이 중국에서 많이 퇴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마케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 방법은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4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B2B, 전통적인 B2B로 보내는 방법.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우세라고 하는 것들을 내고, 이제, 이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C2C로 보냈을 때는 이제 행우세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외에는 블랙 컨테이너나 이제 뭐 따이고를 통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일단은 블랙 컨테이너나 따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는 부분은요,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요. 사실 이걸 통해서 진행을 처음에 뭐 얼마 안 되는 물건이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보시면 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가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딸고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주는 정도, 이런 정도로 하시고 FOB 조건으로 한국에서 돈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2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할 거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오프라인에서 진출해서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B2B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B2B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려면 위생허가라든지 이런 비관세 장벽들도 다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전에 먼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테스트 마케팅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행우세를 통해서 하던 아니면 크로스보더를 통해서 하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이제 세율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9.1%의 세율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고급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이제 소비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특소세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고급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23.1%의 세금을 내고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건 B2C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 B2B는 이 세율을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카올라 같은 이런 플랫폼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에서 CIF 조건으로 중국의 보세 창고까지는 CIF 조건으로 B2B로 운송을 해서 거래를 하고요. 거기에서 갖다 놓은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하나씩 통관시켜서 크로스보더를 통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특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가의 화장품인 경우 세금이 이제 세금을 매겼을 때 행우세 세금이 50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50위안 미만이 중국에서 행우세가 면세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직접 중국에 있는 소비자한테 보내면서 이런 50위안 밑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면 그때는 면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행우세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합니다. 사실 이 과징의 제도가 생긴 지가 사실 이제 지금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제도가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래에는 중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금액도 좀 높여줬고요. 그리고 이런 세율도 굉장히 많이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1%만 내고 1년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도 26,000위안으로 상향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제 성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역직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좀 말리고 싶은 부분은, 직접 중국에다가 플랫폼을 제작하거나 플랫폼을
중국에다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의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아닌 이상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로는 이제 티몰 글로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카오라든지 이런 중국에 있는 현지의 대형 플랫폼을 통해서 진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중국에 있는 플랫폼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선정하고 거기 런칭을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고, 한정된 지면에서 그들도 많은 제품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좋은 제품 만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런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진행하셔야 되냐면요. 중국의 타오바오 같은 이제 C2C 그런 쇼핑몰을 통해서 먼저 진출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에 저도 이제 카올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모구지에 같은 그 곳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화장품을 팔아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그쪽의 MD들은 본인들이 판매한 판매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할당되어 있는 지면을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품한테는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건 아니면 심지어 내가 여기 뭐 대표이사를 잘 아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중국 시장이 상당히 뭐 관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타오바오에서 어느 정도 팔림새가 있고 거기에 팔고 난 구매하고 난 구매 후기들이 어느 정도는 달려 있어야 이제 거기서 그 팔림새가 있는 걸 보고 티몰이라든지 아니면 진동이라든지 카오라라든지 이런 MD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점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타오바오에서 팔리려면 그냥 팔리는 게 아니라 선행되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을 샤오홍수라든지 이런 왕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행적인 마케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이제 타오바오에 진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때도 한국에서 지금 뭐 수출 바우처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그런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중국에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솔직히 한국에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마케팅을 하게 되면 마케팅을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 비싼 그런 값을 치르고 마케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주위에서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을 하시려고 하면 가능하면 현지에 있는 중국 에이전트를 통해서 직접 진행을 해보시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일단 타오바오에 이런 C2C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하고 샤오홍수라든지 이런 데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팔림새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카오라든지 진동이라든지 티몰 글로벌 쪽에 진행을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화곡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도매상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들은 별로 크게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도매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럴 때에는 가격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가격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도매상을 통해서 진행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거래했을 때 좀 주의할 사항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거래하실 때 돈을 받지 않고 중국에 제품을 준다라고 먼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자사랑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거의 TT 거래가 대부분이고요. LC 거래를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에스크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 그런 LC를 활용한 이런 부분들을 신용장을 활용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먼저 제품을 주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 통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블랙 컨테이너나 이런 걸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FOB로만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블랙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차라리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의 물량을 개런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은 처음에 오자마자 이 제품 마음에 드는데 이거 100만 개 사면 얼마냐, 1000만 개면 얼마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상담을 막 하다 보면은 가격만 엄청 밟고 나서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테스트 마케팅 해볼 테니까 100개만 주세요, 1000개만 주세요 이런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량별로 가격 차등을 제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대량 물량이 실제로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선입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 물량의 전체에 대한 선입금을 반드시 고수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요. 상표 등록 반드시 선행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표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생겼는데 인지도가 생기기도 전에 중국에서 조금 인지도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 중국에 있는 그 업체들이 먼저 상표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상품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인데 불구하고 중국에서 엉뚱한 사람이 덕을 보는 이런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상품을 중국에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 상표권 때문에 나중에 가서 거기서 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국의 현지에 있는 업체하고 얘기를 하시면 한 50만 원만 주셔도 충분히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이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통관이라든지 배송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7일 안에는 배송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돼야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양하게 정품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중국 소비자들도 제가 심지어는 B2C로 팔았을 때 유통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었다고 해서 클레임이 걸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기 이제 명함이랑 이런 저희 연락처를 드렸으니까 혹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아직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이제 한국의 화장품 위상이 좀 많이 저해돼서 굉장히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아직도 의미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